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바디 채널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세 분 모시고 일본 피트니스 산업탐방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 피트니스 MBA 3기를 졸업한 김국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상명대학교 피트니스 MBA 과정 3기를 졸업했고요. 현재는 이제 박사과정 수료 중인 김성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더 바디 채널 인사이트의 정호준 상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상명대학교 MBA 소개 누가 해주실래요? 네. 그 상명대학교 MBA, 피트니스 MBA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트니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MBA 과정 중에서는 처음 생기게 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과정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저희 상명대 MBA 과정이 가장 피트니스에 특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이제 상명대 MBA 분들하고 저희 이제 바디 채널 직원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도쿄랑 이제 요코하마 다녀왔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거기 다녀오면서 피트니스 산업 탐방하는 거를 좀 리뷰를 좀 한번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간 곳이 이제 요코하마에 있는 가나다 네네. 대학교로 가고 강의를 이제 거기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초코 작가 애니타임 네네. 대한 이제 대결 구도. 그쵸. 그래서 애니타임은 기존의 일본 피트니스의 어떻게 보면 왕자의 자리로서 오랫동안 1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는데 초코잡이 나타나서 그 안에서 뭐 라이트한 이제 운동 시설과 이제 일반 시민분들한테 쉽게 피트니스로 진입하게 함으로써 일본 피트니스 시장을 굳건히 1위로 1년 만에 올라온 그 사례를 저는 감명 깊게 들었어요. 맞아요. 두 분은 그 강의 어떻게 좀 보셨는지? 저도 그 초코잡을 잘 몰랐었는데 근데 가서 그 강의를 듣고 무인 그 관리를 한다는 게 되게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본사에서 지금 CCTV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사고 확률이 더 적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가 뭐 법적으로 물론 저희가 맞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는 그런 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박명희 교수님하고 따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초코잡의 고객 타겟층들은 애니타임 타겟층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애니타임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는 남성이나 뭐 중산급자가 타겟층이라고 한다면 초코잡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코잡은 기존에 헬스를 했던 인구가 아닌 새로운 이제 헬스를 새롭게 아직까지 운동을 안 해본 사람들한테 그냥 편하게 그냥 일상복 입고 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그런 편의점 전략이 그게 또 포인트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장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이 바로 지정 관리자. 그죠. 지정 관리자. 민간 업체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위탁 같은 개념으로 해서 이 부분을 조인을 해가지고 더 나은 품질의 일단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고 중간에 좀 괜찮았던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월드컵 경기장이 많이 이제 일본도 만들어놓았는데 이거를 많이 사용 못해서 많이 납부가 되고 있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뭐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원들에게 개방을 한다. 국민들에게. 이게 가장 큰 재미있는 포인트여서 이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을 많이 받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본을 저도 같은 시간에서 얘기를 좀 많이 들으면서 느낀 게 되게 디테일한 노력들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선 저희 나라도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까지 노력은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에 대한 이해를 우선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필요한 게 뭔지를 좀 분석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뭐 위탁을 물론 주긴 그런 방식은 비슷하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자체하고 위탁 업체가 뭔가 그 합심을 해서 뭔가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같이 서로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공공과 민간이 같이 결합을 해서 뭔가 좀 같이 하는 느낌? 그런 느낌에서 뭔가 저희 나라랑 좀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좀 뭔가 배울 점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봤던 그 오타케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이 지정 관리자라는 제도,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이 시설을 이제 서로 공간을 임대해주고 운영을 하게 하는 오퍼레이션 하게 되는 이 시스템을 이제
만드신 창시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법제안도 하셨고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이거를 담당하는 부처와 일반 사설체육시설의 부처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분명히 한국 시장에도 시사한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운동을 참여하는 인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피트니스 시장이 더 커질 거라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근데 그 커지는 형태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유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공공과 어떤 그런 민간이 이제 협력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정관리자 제도로 간 센터가 이제 두 곳인데 한 곳이 아식스가 하는 곳, 그렇죠. 아, 아식스. 그리고 한 곳이 게임 회사로 유명한 이제 코나미. 그렇죠. 아, 코나미에서 이제 직접 이제 거기 관리자분과 이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코나미 스포츠가 피트니스 직영 체제로는 솔직히 적자래요. 그렇죠. 근데 그 영업이익률을 뭐로 맞추냐면은 지정 관리자 제도로 된 매장들로 영업이익률을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직영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직영 매장이 166개 그리고 맞아요. 공공 지정 관리자로 되는 게 212개로 실제로 호남이가 지정 관리자 제도로 맡고 있는 매장들이 더 많았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보셨나요? 대기업이 그러니까 운영하는 확실히 대기업은 달랐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 재등록률이 거의 보통 80% 된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 하면 80%를 유지할까 했는데 그 일단 정책 자체가 되게 합리적이더라고요. 그 원래 거기는 지금 자동 재등록 방식이라고 해서 회원들이 월마다 등록하는 게 아니고 저희처럼 뭐 12개월짜리 6개월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재등록되는 거죠. 본인이 취소하지 않나요? 뭐 그런 정책부터 해서 그 회원들이 계속 자동 재등록을 이어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펼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감명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민간 영리 기업과 그리고 이제 국민들과에 대한 이런 노이체육부터 해서 모든 서비스 품질들이 이 삼박자가 굉장히 좀 잘 맞았다. 저는 그거를 좀 많이 좀 봤습니다. 도쿄 안에 있는 건데 첫 번째 글로벌 브랜드 오렌지 시절이. 맞아요. 네. 티어리 티어리. 티니치 발음 번데기 발음입니다. 티어리.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체험을 한 2번 정도 해서 그랬는데 두 분은 이제 척경 제 척경이었어요. 네. 어떻게 좀 보셨나요? 오렌지 띠어리는 되게 좀 저한테 되게 첫 경험이었어서 되게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고객들을 그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그 포인트가 일단 되게 좀 새로웠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또 서로의 그룹핑된 거에서 서로 경쟁 문화도 생기고 그런 것이 되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좀 싶네요. 오렌지는 저한테 되게 신선했어요. 그 그런 뭐랄까 운영 오퍼레이션 상의 어떤 팁 빼고는 히트 35가 한 10배 정도 났습니다. 해보니까 오퍼레이팅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체험 안 하셔도 잘 나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렇게 3개월에 80만 원 오렌지 씨 가입하십니까? 저 가입 포인트 딱 하나 같아요. 부티크의 핵심은 강사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하나 지금 우리나라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핵심은 다 알고 있는데 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지금 생각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핵심인 거는 부티크 핵심 강사인 건 아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부티크 시스템들을 대부분 보면 강사의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거꾸로. 그러면서 시스템이나 환경 구축에 많은 그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과연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기설에 좀 압도를 좀 당했고요. 그 두 번째는 환경 구축, 조명과 그 음악에 압도를 당했고 세 번째는 강사의 퍼포먼스. 그 가운데 안에서 혼자만의 퍼포먼스로 다른 사람들을 좀 리딩하는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강사의 매력이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느낀 게 부티크 핵심은 강사다. 이게 좀 반대기에 나와서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웠고,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가면은 샌드백만 100개가 있거든요. 깔려있으면 약간 압도되는 분위기도 있고, 무대 분위기도 나오고 하는데, 일단 강사가 리딩을 하긴 하는데, 약간 DJ 느낌?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그 교감 포인트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젊은 친구들은 좋아하겠지만, 저 그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옆에다가, 여기 바로 옆에다가 전동 복싱장을 차리면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오히려.
저는 그러면 약간 좀 상명대 MBA 느낌으로 네.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네. 저 모델은 확장이 안 됩니다. 맞아요. 반면에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걸 확장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강사 체험을 했을 때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아카데미로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단편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지도 않고 다 고소절미하고 강사빨이 너무 셌어요. 그게 일단은 기업병으로 산업화가 기업병으로 챙겼죠. 절대 산업화되기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 보여요 앞에. 저는 오히려 앞에 원생 보고 있어요. 자꾸 앞에 원생 그 엉덩이만 보면서 자꾸 제가 따라와 하니까는 사실 그 바이브 강사 영역 발휘도 저한테 이제 그 바이브가 전달이 잘 안 됐어요. 네. 하지만은 신선한 아이템이고 그 강사 선생님은 정말로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게 기업병 확장으로 하기에는 결코 쉬워 보이지 않다. 프랜차이즈 관점에서 보면 또 맞는 해석이네요. 저는 하라주쿠 매장을 한 5년 전에 갔다. 똑같더라고요. 5년 전에. 어쩜 하나 바꾼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골드지니어 레벨을 만든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쇠그 도금 벗겨지고 약간 투박한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간만에 이런 느낌의 센터를 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나 아니면 마지막 요 산업 탐방의 총평을 한번 남겨보시다면요? 그 감명 깊었던 게 일본 사람들은 뭐 저희 나라하고 다르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하나의 문화로서 이거를 뭔가 선보일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 문화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좀 항상 너무 고객 편향주의보다는 이거 밖으로 빼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고객을 위한 거라고 잘 저희가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리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무조건 우리나라랑 달라라고 해서 무조건 기피하는 게 아니라 좀 한번 받아들여서 한번 도입을 시켜보자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고 좀 이런 좀 채널들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좋은 경험을 하시면 사업이 많이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해외 탐방 한 3번째인가 그런데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이건 우리나라가 더 낫다. 이건 좀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는데 이번에 느낀 가장 큰 인사이트는 이제 일본은 한국과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상명대 통해서 오시면은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시면 이런 기회도 많이 얻게 되고 사업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다음 학기 저희 학교에서 이제 실제 모집하니까 저희 또 하반기에 생긴데 컨퍼런스 또 하나 특히 뭐 준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 바디 채널에서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저희 상명대학교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물론 이제 오늘 바디 채널 덕분에 이런 걸 한 번 더 이제 복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한명대 분들하고 저도 탐방했는데 같이 이런 어떻게 보면 웹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도 흥미로운 시간이었고 메밀국수 맛있었다. 그러면 저희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